자, 121회차 전산 회계 1급 실기 1-3번입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해당 오류 사항과 관련된 정기분 원가 명세서 및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시오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그 수정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5번 정도 출제가 돼요.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 한 4, 5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 좋은 회차는 이 회차가 패스가 돼요. 그래서 6월달 시험이 이 문제가 패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달, 12월달 문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알고 보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얘기했듯이 그 손익계산서랑 원가명세서랑 이렇게 해서 변경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사실 이거는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거든요. 실무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변경을 하는데 이때 이 변경은 손익계산서에서 마이너스 치고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플러스 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당기순이익이 0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잉여금하고 재무상태표는 수행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 나오는 게 지금 121회차 문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에 잘못된 거를 수정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서 잘못되면은 원가명세서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원가명세서 쪽에서는 관계가 없고 손익계산서에서 수정을 해주면은 이제 당기순이익이 바뀌죠. 그러면은 잉여금 처분계산서 바꿔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재무상태표 이렇게 해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주시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그 기말재고에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기말재고에 잘못된 경우에는 뭐 이것도 위랑 똑같아요. 네, 똑같이 그냥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 그 기말재고에 맞다. 기말재고 얘기인데 그 원재료하고 제공품하고 제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상품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해요. 근데 기초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원가 명세서에서 바꿔줘야 되고 기말이 잘못되는 부분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수정을 먼저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수정을 걸어주면은 그 대한 차익이 나오는데 그 차익에 대해서는 일단은 무시를 합니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에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잉여금에 대한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써요. 여기에서 수정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가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다 지지치고 끝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는 배우면 내가 하겠는데 세 번째 거는 대체로 못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95%는 거의 이 문제 수행을 못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해도 못하고 너무 어렵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95%만큼은 지지치고 끝나다 보니까 많이들 여기서 탈락을 합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많이 나요. 특히 69점에서 71.42가 요 부분에서 점수 차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난이도가 제일 높고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은 원가 명세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아예 순서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손익계산서에서 변경을 해주고요. 손익계산서 그 해당하는 그 제조 원가 중에서 이제 제품 제조 금액을 변경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변경됨으로써 잉여금하고 재무상태표
이렇게 해서 변경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총 4가지 케이스로 현재 나오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안 나오는 부분이 저도 문제를 기억을 잘 못하는데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 중에서 하나는 안 나왔어요. 특히 세 번째 거는 올해 안 나왔고 작년에도 이 문제가 안 나왔어요. 기말 재고의 액에서 수정하는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이러한 4개의 사항으로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를 하시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외우면 안 돼요. 이해를 하시면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하려고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못한다? 안 한다? 그럼 평생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제 거 본다면은 제 거를 통해서 이제 과거 회차마다 보면 되고 이해가 된다면은 근데 내 거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많아요. 뭐 셀파 컴퓨터 학원도 있고 전사회계 다윤님 거도 있고 박쌤 전사회계님 거도 있고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분들 거 봐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4점짜리 배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포기 안 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3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문제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영업부의 소모품비 40만원이 제조 원가로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뜻은 뭐냐면은 제조 원가에 40만원 돼 있는 이 소모품비를 어떻게 줘야 돼요? 올려야 돼, 내려야 돼요? 잘못됐으니까 내려줘야 되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부분에 40만원을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끝냈으면 좋겠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확인할 때 당기순이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는 부분을 변동이 없다는 거를 꼭 증명을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클릭하면은 여기 소모품비 있죠. 550만원. 잠시만 다시 할게요. 소모품비 여기 있죠. 360만원. 자, 소모품비가 어디에 있냐면은 경비 쪽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4,522만 1,700원이 돼요. 그러면은 이 금액이 어떻게 되냐? 40만원 내려버리면요. 40만원이 다운되면서 이 밑에 것도 전부 다 각 40만원씩 다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꼭 보셔야 돼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이는지. 그래서 360만원을 40만원을 줄여 320만원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20하나 21 67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해가지고 변경된 거를 확인을 해주고요.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 자, 클릭합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클릭하면은 소모품비 여기 있죠. 요 부분을 40만원치 올립니다. 자, 단기 순이익이 지금 4,825만원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자, 소모품비를 40만원치를 올려버리면은 판관비가 40만원이 올라가면서 단기 순이익이 40만원 내려가게 됩니다. 1차적으로. 제가 결론은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나온다고 했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40만원 올려볼게요. 잠시만요. 금액이 얼마였지? 56106,200이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 금액이 4,785만원이 돼요. 일단은 차감했을 때 4,785만원. 그러니까 전
봤을 때 지금 전에 있던 금액이 얼마였나 40만 다시 올리면 돼요. $4,825만원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변경을 했죠. 변경 1 소모품비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40만원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변경 2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해당하는 제품 재고액이 얼마 있어요? 201216 700원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여기 제품 매출 원가 이 금액에 대해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대체로 이 부분에서 다 잊어버립니다.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지. 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단기 그 제품 재고를 보고할 때 제품 매출 원가 금액도 같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바꾸니까 지금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2016 616 700은 그 전 금액이고요. 그래서 이걸 40만원을 뺀 216 7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하면은 매출원가 금액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매출원가 내려가면은 단기순이익은 40만원씩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절차를 거쳐 가셔야 돼요. 원가 명세서에서 변경할 때는. 그래서 이게 한 세트예요, 원래. 그래서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한 세트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덜 헷갈려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까 변경이에 제품 제조 원가를 40만원을 다시 올렸죠. 플러스 시켰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4,825만원이 나오더라. 다시 원상복구가 된 거죠. 이게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지만 올바르게 변경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과정이다 라는 부분을 천천히 보면서 분석하면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새는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잘 이겨내셔야지 여러분들 합격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이제 변동이 없음으로써 잉여금 처분 계산서하고 그리고 재무상태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동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확인하실 분만 확인하시면 되고 결론은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